이제 오늘 금의 기운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금에 해당되는 거는 천간에는 이렇게 있죠. 경금하고 신금. 지지는 뭐가 있죠? 이제 같은 신금이지만 생긴 게 다르죠. 지지의 신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신금이야 라고 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천간에 얘기할 때는 신금, 천간의 신금 혹은 신금일간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지지 신금은 지지라고 항상 앞에 붙여주면서 얘기하는 게 이해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지 신금.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유금이 되죠. 이 네 개의 글자들이 바로 금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이라는 게 뭘 상징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금은 뭐예요? 이 계절에 하는 게 뭐죠? 수학이죠, 수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실을 맺는 계절인 거야. 어, 수학을 하는 계절.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올해 내내 했던 모든 행동들의 어떤 결과물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원래 화일간 분들이 이게 이제 재가 되잖아요. 재성이 되잖아요. 화일간 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화일간한테는 확실한 재성이 되기도 하지만 또 화일간이 아닌 분들한테도 그냥 금이라는 글씨 자체가 어떤 재물, 수확물, 이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금의 기운이 있으면 혹은 금 대운으로 지나면 뭔가 내가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돈을 이렇게 모으고 쌓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유리한 계절이다. 왜냐면 음운동을 하고 모으는 계절이니까. 그래서 결실을 맺는 계절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을 흔히 말할 때, 좀 까칠하다. 뭐 아니면 좀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금 기운이 많은 분들을. 근데 이 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사실은 계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금은 이 9월, 8, 9월, 8월, 9월 가을에는 우리가 뭘 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농사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이제 농사를 했어. 그럼 뭐예요? 이제 수확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이때 걷어들인 수확으로 그것들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1년에 앞으로 다가올 1년에 그 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잖아요. 내가 이번에 벼농사를 뭐 잘 지었으니까 뭐 벼를 얼마에 팔지, 혹은 뭐 내가 이번에 사과는 망쳤어. 그럼 나 이번에는 고구마를 좀 팔아야겠어. 그럼 고구마를 얼마에 팔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이때 다 수확을 해서 팔아. 그래서 그걸 번 돈으로 사실은 겨울돈하고 겨울뿐만 아니라 내년 농사에 필요한 돈도 모으고, 그쵸? 그리고 내년 농사에 투자도 하고, 그래서 다음 금의 계절이 올 때까지를 버티게 하는 어떤 제일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금의 계절이.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8월, 9월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 따져야 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번에는 고구마밖에 팔 게 없는데, 그럼 고구마를 그렇게밖에 안 받으면 어떡해. 이번에 사과를 망쳤으니까 고구마를 뭐, 가격을, 단가를 올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거는 아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야, 이거를 좀 더 밀어라든가. 그래서 꽃이 아니면 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이번 망치면 우리 이제 겨울에 먹을 게 없어. 라는 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준비성이 철저해야 되고, 꼬치꼬치 따지고, 캐묻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 지금 이거 잘못 팔면 나 이번 겨울에 쌀이 없거든. 먹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이 금의 기운을 가진 분들, 특히 이제 월지가 금이신 분들이 뭐 일간도 해당이 되지만 이 월지가 금이신 분들은 특히나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날이 서 있고 항상 그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기운, 만약 우리 부모님이 금의 기운이 많다. 8월, 9월, 10월까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내가 부모님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항상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똑바로 해. 너 똑바로 했어? 이거 확실해?
똑바로 해. 어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다고 사실은 물론 뭐 예민함도 있으시겠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약간 신중한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나와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뭐 나의 가족이나 뭐 나의 친구나 이런 애들 중에 이 금기운이 많아. 그런데 나는 목화의 기운이 많으면 그 금기운의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성정이 쉽게 이해가 안 되거나, 아, 쟤는 왜 말끝마다 따져?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저렇게, 뭐 저렇게까지 따지고 묻고, 왜 저래?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 계절에 안 태어났으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주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좀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아, 되게 현실적이구나. 아, 되게 앞날을 대비하는 아이구나. 저런 점을 배워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선 천간이죠.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을 배울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계속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이유가 같은 금이라도 하나도 다 같지 않아요. 다 각자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금 뭐 유월생이야. 나는 신금 유월생이야 하면 둘이 전혀 같은 금왕이라도 절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경금과 신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계절의 날씨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자, 이제 경금이 8월을 상징해요. 8월을 상징하는 게 경금인데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맞이한 이 8월의 경금을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우리 지금 양력 8월이 뭐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입추가 됐으니 입추가 지나고 상당히 많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살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어쨌든 낮은 뜨겁죠, 아직. 덥고. 그리고 뭐 밤에도 7월보다 난 거지. 사실 뭐 아주 시원한 날씨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8월은 아직 뜨거운 금이에요. 뜨거운 금. 뜨거운 금이란 말은 뭐예요? 앞에 7월에 미토의 성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토금이에요, 토금. 그래서 경금을 보고 아, 경금은 금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경금은 토의 기운이 뜨거운 흙의 기운이 남아 있는 토금이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이제 12운성 이거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경금 안에는 원래 이제 밑에 지지 신금을 보면 뭐예요? 무토의 세력이 남아있죠. 응? 그리고 우리 아까 지금 미토가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7월에 미토가 넘어왔는데, 미토는 천간으로 보면 뭐죠? 기죠, 기. 미를 천간으로 보면 기토가 되거든요. 기토가 그러면 신금을 만난 거잖아. 경금이니까. 그러면 세력이 어때요? 목욕이야, 목욕. 장생, 목욕, 관대 이쪽인 거죠. 여기서 넘어온 거잖아. 관대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목욕으로 넘어왔어. 그러면 어때요? 세력이 미토의 기토의 성향이 꽤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경금한테.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뜨거운 금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신금은 어때요? 신금은 밑에 지지로 보면 유금이죠. 유금은 뭐예요? 완전 100% 좌오묘유 왕지잖아요. 100% 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확실한 금, 철저한 금이고 경금은 이제 8월에 수확을 하진 않잖아요. 이제 시작을 해야 돼 하고 준비하는 단계야. 이제 우리 올해 뭘 얼마나 걷어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준비하는 단계고 신금, 양력 9월은 뭐예요? 확실한 이제 수확의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의 성격은 수확을 하지 않잖아. 아직 뭐예요? 계산하는 단계잖아. 이렇게 보면서, 저거는 잘 됐고, 이건 안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금은 토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산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다루는 능력. 그래서 흔히 말해서 진짜 경금일간인 분들이 수학을 잘해요. 수학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경금, 뭐, 신월생, 막 이런 분들 중에 수학 선생님도 상당히 있을 정도로 약간 수학적 머리가 숫자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 머리도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 토라는 기운이 남아 있는데 이 토라는 기운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토의 계절에 태어난 여름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이 귀족이에요 라고 제가 계급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왕족은 장사를 하지 않잖아요. 뭔가 왕족은 그냥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귀족은 뭐래요? 정치를 하죠.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돈이 오고 가고 뭔가 많은 머리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토의 기운이 남아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아니야. 그냥 내가 이만큼 걷어들였으니까 요만큼 남기고 팔아야지 하는 장사머리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뭐, 100원을 투자했으니까 나는 결국 뭐 이 사업을 뭐 뭐, 몇 천만 원의 사업으로 만들겠어. 이게 단위수가 점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훨씬,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는 이제 쉽게 하려고 100원을 투자했으니까 220원을 남기겠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거보다 훨씬 큰 돈. 그러니까 되게 큰 거예요, 포부가. 경금은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금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신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금은 아직 8월이니까 제가 수학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돌린다면, 신금은 이제 수학을 해야 돼. 이제 수학을 해야 돼. 뭐 계산이고 뭐고 이제 다 됐고, 이제 빨리 걷어들여서 이게 좋은 물건으로 팔리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럼 어때요? 훨씬 현실적인 사람이 되겠죠. 신금일간들은. 현실적인 거야. 그러면 나는 뭐 100원을 투자했지만 나는 120원을 해서 20원을 남겨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훨씬 현실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응? 그런데 경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 노력한 거랑 뭐랑 하면, 아, 나는 좀 더 큰 거, 나는 아예 회사를 차리겠어. 사과 회사를 차리겠어. 이런 식으로 훨씬 그 계산력이, 그 판이 큰 거야. 머릿속에 판이. 그래서 이 둘이 완전히 같은 금이라도 생각하는 그 머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경금은 겉과 속이 같진 않은 거예요. 보이는 것과 나의 속마음이 나는 경금은 겉으로는 금이니까 되게 신금같이 정확하게 하려는 이렇게 보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어쨌든 나의 그 타고난 DNA는 금이니까. 하지만 나의 마음속으로는 아, 나는 다섯 개밖에 없지만 10개 있는 것처럼 좀 행동하고 싶어. 난 그렇게 보이고 싶어. 근데 이제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뭐 사업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부풀리고 잘해서 이거를 내가 돈으로 연결하려는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고, 신금은 내가 6개 갖고 있으면, 나 6개 있어. 그래, 나 6개 있고, 이 6개를 잘 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신금일간들은, 이렇게 남들한테 오해 사는 걸 싫어해요.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오히려 싫어하고 오히려 내가 좀 부풀렸다가 뭐라 그래야지? 그게 만약에 내가 조금 부풀렸어. 근데 너 알고 봤더니 너 6개 없잖아.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싫은 거야, 신금은. 그래서 차라리 얘기해. 나 6개 있고 이거 5개 될 수도 있어. 오히려 더 깎아. 자기가 이렇게 남들에게 뭔가 자기가 그런 말을 했으면 거짓말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신금일간들은 워낙 정확하니까. 그치만 경금은, 잠깐만. 아니,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10개까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아? 라든가, 뭔가. 이런 속으로 이제 좀 더 자기의 그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금은 어떤 사업가적 기질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인 거고, 신금은 어때요? 좀 사업가보다는 약간 세무, 회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직한 거. 머리 안 쓰고 해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실히 딱 떨어지는 이런 게 좀 강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금과 신금이 같은 금이어도 전혀 이렇게 좀 느낌이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근데 이제 신금은 너무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약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조금 질릴 수 있어요. 아, 저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따져? 라든가, 왜 저렇게 정확한 걸 좋아해? 아, 자기만 똑똑해.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약간 거짓말쟁이처럼 보이는 걸 못 견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신금일간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그 사주 명식에 천간에 이런 신금이 떠 있다. 내 일간 옆에 떠 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신금일간이 아니어도 어쨌든 내가 요런 신자를 천간의 신자를 갖고 있으면 조금 그 성향이 있어요. 누구나. 어, 갖고만 있어도 내가 일간이 아니어도 그 예민함과 그 뭐라 그러지? 정신적으로 좀 초기 발달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예리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해요. 그런 쪽으로 좀 발달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내가 신금일간이 떠 있는 분들 중에는 약간 정신과 상담이나 약간 의학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도 요거 있거든요. 신금일간이. 근데 저도 느껴요. 제 성향을. 네. 저도 일간이 신금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확실히 요즘은 또 이제 워낙 그 어떤 정신적인 상담 이런 게, 많이들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왜냐면 너무 촉이 살아있는 거야. 금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금은 좀 깨끗한 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끌이 묻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요 글씨가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예민함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천간의 신금과 경금에 대해서는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는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사주 상담을 할 때 같은 금이라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를 인식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차이를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지의 신금과 유금을 볼게요. 지지 신금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유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지지에서 금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지장간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지신금에는 얘는 인신사에 들어가는 역마의 기운이 내고 유금은 좌우무유 왕지의 기운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유금은 나는 100% 금이야. 나는 저런 다른 애들하고 섞인 거 극혐해. 이런 애들이고 신금은 뭐죠? 신금은 나는 조금 다양하게 하는 거 좋아. 왜냐면 시작하는 기운이니까. 나는 뭐 뭐든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기운이 있어요. 신금인간들은. 자, 이러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장간이 신금에는 세 개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있죠? 무토. 그 다음에 신금에 뭐가 장생을 하죠? 우리 배웠죠? 임수장생. 그리고 신금의 원래 자기의 기질, 경금.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금에는 경금과 신금, 100% 순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중요하죠. 응? 임수가 장생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쵸? 그리고 나의 경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얘가 신금이 천간의 경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같은 기운이잖아. 그러면 경금에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토금이 있다 그랬어요. 토금의 세력이 세니까 금만 아니라 토의 세력도 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무토라는 게 신금을 만났을 때 이 지장간은 이 무토도 어때요? 세력이 꽤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나의 미토의 기운이 넘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우리? 무토가 신금을 만나면 뭐예요? 병이죠, 병, 병.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12운성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양간 있죠. 갑이나 병, 무, 경, 임. 이런 양간들은, 어, 새나, 여기 양간이니까, 새나 병이어도 음간에 비해서는 새 병이
꽤 세력이 있어요. 왜냐면 양간들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장생 목욕 간대 걸로 재앙 세병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제왕에서 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왕에서 세병으로 갔기 때문에 내 기운이 왕이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빠지는 거고 양간들은 음간들은 거꾸로 오죠. 임묘진사. 그러면 어때요? 죽었다가 병이 들었다가 세를 했다가 제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요? 지금 세력이 충만했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로 질질질 오다가 여기부터 살아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양간인지 음간인지에 따라서 이 12운성 표를 보실 때 세병은 양간은 세라 그러면 그래도 세력이 꽤 있겠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음간은 세라고 나오면 음간은 세력이 없네. 얘는 지금 거의 뭐 죽어서 오고 있는 상황이네. 라는 거를 이게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얘기했듯이, 얘한테는 이 무토의 세력이 꽤 있다고 봐야 돼요. 그쵸? 왜냐면 앞에 미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신금에서는, 임수가 장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8월 달이 우리 지금 병신월이잖아요. 지금 2026년 8월은 병신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 병신월 운이, 올해 운이 어떠지?를 보고 싶잖아,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나한테 경금이 뭔지도 보셔야 되겠지만, 왜냐면 경금의 세력이 100% 많이 발휘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또 하나 봐야 될 게 임수가 나에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금은 임수가 장생 중이니까 가장 자기의 기운이 어떻게 보면 막 태어났을 때니까 장생은 자기 막 태어났을 때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령 만약에 여러분이 에, 기토라고 할게요. 내가 기토일간이야. 나는 기토일간이야. 근데 올해 지금 8월 병신원을 만났어. 그러면 기토한테 임수가 뭔지를 보면 돼요. 그럼 기토한테 토국수 제죠. 젠데 무슨 제죠? 정제예요. 그러면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지금 신금 오는 올해 8월에 내 정제가 장생을 하네. 그러면 좀 좋겠는데? 금전 관련해서 뭐 그래도 정제가 장생을 하니까, 그래도 좀 돈이 계속 들어올 일이 있겠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기토면 신금 대운을 만나거나 신금 연도를 세운을 만나는 것도 사실상 나의 임수가 장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번 달 운을 보고 싶어 하면 이번 달 글씨를 딱 두고 이 글씨에 들어있는 지정을 딱 보고 그것들이 나에게 뭐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무토를 볼까요? 무토일간인 분들. 무토일간인 분들한테는 이 신금이 뭐가 되죠? 식신이죠, 식신. 토생금 하니까 나와 같은 식신. 그러면 식신이 무토한테 신금은 엄청 좋죠. 식신이잖아. 나의 밥그릇,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무토는 신금을 만났을 때 꽤 좋아요. 식신이니까. 물론 이제 다른 사주 구성도 봐야 되지만. 그러면 나의 식신인데 거기에 뭐가 장생을 하고 있는 거야? 무토한테는 토국수 하는데 임수가 편재죠, 편재.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나의 식신이 기운을 갖고 있는 데다가 나의 편재성 동도 장생을 해요. 그래서 무토한테는 신금이 100만 불짜리야. 되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일간이 식신 잘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막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기운으로 보고요.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병화야. 나 병화인데, 나 올해 병신년, 병화가 떠 있네, 심지어. 그럼 뭐가 있는데? 우선 하여튼 내가 떠 있어. 내가 떠 있는데, 그 밑에 이 병화한테는 신금이 뭐가 되죠? 신금 안에 임수는 평간이야. 평간이 장생을 하고, 편재성 동,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 편재와 평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간이 장생을 하니까 뭐 나의 관,
남편 이런 거를 이제 평간으로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뭔가 그거에 대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선 병화한테는 편제니까 경금이, 아 편제성 돈에 관련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 뭉태기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 병화애가 만약 재니까 신금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 나는 정화야. 그러면 정화한테도 이 신금이 꽤 좋죠. 이 신금일지가. 왜냐면 정화한테는 정관이 장생을 하는, 신금 안에는 임수가 장생을 하는데 이게 정관에 해당되거든요. 정화한테는. 그리고 뭐예요? 경금도 정제예요. 그래서 정화일간도 이 신금을 잘 만나면 아주 좋아요. 음. 왜냐면 나의 정관과 정제가 힘을 받는 거니까 우선 뭐 직장에서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승진이나 뭐 이런 걸 앞두고 있어도 꽤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연봉 협상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뭐 내가 일을 안 해도 내 남편이 약간 그런 어떤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분들에게 월지가 또 뭐인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이 손상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요런 이슈는 있을 수 있어. 이런 이슈가 있을 거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운을 보실 수 있는 거야. 아, 병신년.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신금이 뭔지, 내 지지 신금이 나한테 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신금 속에 있는 임수와 무토가 나한테 어떤 나와 어떤 십성의 관계가 있는지를 보시면, 아, 8월달은 이렇겠네. 아니면 뭐, 병신년에는 내가 이랬겠네. 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따라오시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뭐, 들으시다가 잘 모르실 것 같고, 아, 너무 지금 모르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하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지신금은 그렇게 본다면, 자, 지지유금은 뭐예요? 100% 금이에요. 우리 좌우묘 배웠잖아요. 좌우묘 뭐라 그랬죠? 아, 난 섞이는 거 싫어. 나는 100% 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애. 아우, 저 인신사에 진술축비 저런 애들랑은 달라. 라는 이제 그 자부심이 있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이 유금은 정말 확실한 가을 결실이죠. 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무조건 수확해서 나는 이제 이거를 빨리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나는 이걸 빨리 수확해서 이제 빨리 돈으로 환전할 거야. 돈으로 환전해서 나는 이거를 딱 이제 주머니에 넣고 절대 이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안 피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선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특히, 신금 유월생 있잖아요. 신금 유월생은 뭐예요? 제왕이죠, 제왕. 신금 유월생은 여기 볼까요? 내가 신금인데 6월에 태어났어 하면 뭐예요? 걸록이잖아, 걸록.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걸록은. 응? 왜냐면 자기 기운이 제일 충만한 데다가 올라갈 자리가 하나 더 있어. 난 제왕까지 아직, 그러니까 좋은 운이 하나 남은 거야. 그래서 신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 12운성에서 이 걸록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아주 에너지가 훌륭하다. 오히려 재앙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재앙은 대신 치열하다 그랬잖아요. 치열하고 항상 내가 누군가와 경쟁하고 뺏길 걸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걸록은 아니야. 지금 나 거의 1인자 자리에 와 있는데 아직 1인자가 되기엔 조금 남았으니까 내가 내 힘을 더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직 올라갈 단계가 하나 더 있고, 제왕은 이제 내리막길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가 완전 달라요. 그 느낌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운을 볼 때 내 운이 지금 위로 가고 있는 운이면, 내가 지금 조금 아직 좋은 운이 안 와도 기세가 좋으면 좀 에너지가 잘 가요. 어, 에너지가 잘 가고, 누가 선물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세가 별로 안 좋아. 기세가 지금 제일 왕한 상태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리막길만 남아있는 운이야. 만약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일 왕하고 좋은 운이어도 내리막길만 남아있으면 이게 점점 그 운이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좋은 게
앞으로 계속 좋을지 미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운이 약간 위로 가는 운을 가고 있을 때가 사실은 기세가 좋고, 지금 힘들어도 그때는 견딜 수 있고 견뎌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줘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좋은 거니까, 너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되고요. 이 사람 운이 지금 절정이야, 그리고 지금 빠지고 있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분이 지금 너무 좋은 운이어도, 그래도 조금 조심하세요. 그래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주게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운이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도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신금유월생, 어, 이 완전 제일 좋은, 걸록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똑똑해요. 스마트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신금유월생 중에 잘생긴, 정말 흔히 말해서 냉미난 냉미녀, 약간 깎아놓은 얼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연예인 중에 특히 많죠. 특히 남자 배우들이 신금 유월생 많고요. 그리고 유월생이 아니어도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반듯함이 있어요. 이 신금이 주는 반듯함이. 그래서 뭐 유명하신 분들은 현빈, 송중기 이런 배우님들도 다 신금 유월생이고요. 그리고 좀뭐 6월은 아니어도 신금일가는 정말 많아요. 특히 남자 연예인 중에 많아요. 뭐 여자 연예인 중에도 많이, 그 여자 연예인들 중에 신금이 있으면 좀 차갑게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차가운 미녀야, 냉미녀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신금 유학생들은 확실해요. 이렇게 헛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고, 오히려 허세도 없어. 이런 분들은. 그냥 되게 딱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인 사람처럼 굴고요. 내가 잘나서 잘난 거야. 저분이 만약에 잘났다 하면 진짜 잘나는 분들이에요. 뭐, 없는데 잰 척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일간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봤는데, 오늘도 이제 그 운을 보는 걸, 내가 유라는 글씨를 가지고 있는데, 혹은 내가 유라는, 뭐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응용해 볼 수 있죠. 내가 뭐 유대운을 가고 있어도 그렇고, 이거를 갖고 있을 때 내가 12가지 지지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한번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주 보는 법까지 이제 응용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경금유월생. 아까 얘기했던 걸록이 아니죠. 여기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보고 올게요. 우리 경금유월생은 어떤 12운성을 갖고 있는지. 경금유월생 뭐죠? 제왕이에요, 제왕. 신금유월생은 걸록이었고, 그쵸? 경금유월생은 재앙이에요. 그럼 제가 재앙은 어떻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겁재를 깔고 있잖아, 겁재. 이 안에 나의 겁재 신금일간이 들어가 있는, 신금일간의 기운이 제일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더니, 어머, 내 주변에는 온통 라이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게 흔히 양인격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양인격. 양인격은 뭐예요? 입에 칼 물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칼을 들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왜냐면 이 칼을 휘둘러서 나의, 눈 떠보니까 그냥 다, 눈 떠보니 다 나를 어떻게든 이겨먹으려는 사람들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내가 얘네들을 다 정복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돼. 너는 왕이 될 상이다. 운명을 타고난 거야. 다만 모든 라이벌을 다 처단하고. 그럼 어때요? 우선 내 기운은 강하겠죠. 칼까지 들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경쟁을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치열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타고난 인생의 목적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처음에 사주를 딱 볼 때, 사주 명식으로, 경금유월생이야. 그러면 우리 뭘 보라 그랬죠? 재관의 흐름을 보라 그랬어요. 그쵸? 재하고 관의 흐름을 보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재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돈이 있든지 직업이 있든지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물론 뭐 인성으로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제 우리 재간의 흐름을 보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까 이제 우리 12운성 표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잠깐 보고 올까요? 아마 외우신 분들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보고 올게요. 우리 경금이야.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경금한테 재가 뭐가 되죠? 금금목해서 간목하고 을목이 돼요. 그쵸? 그러면 간목은 경금한테 뭐예요? 편재죠, 편재. 을목은 뭐가 되죠? 정제. 그쵸? 그럼 간목이 유금을 만나면 왜냐면 경금유월생이니까 뭐가 돼요? 나의 편재는 태야. 태면 뭐예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잖아. 보이지도 않는 상태. 그럼 별로 안 좋죠. 그 편재의 흐름이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을목은 뭐가 돼요? 을목이 유를 만나면 절. 끊어졌어요. 묘지에 들어가다 못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경금일간한테는 경금일간 유월생한테는 간목과 을목 재의 흐름은 약하네. 재의 흐름이 좋다고 좋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니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그 말은 돈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현금의 유동성이 약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금의 유동성이 약하게 태어났네. 쟤니까. 그렇다면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이제 쟤가 뭔지를 생각해 봐요. 쟤하고의 인연이 그렇게 좋지 못한 거예요. 이 지금 경금 유월생 입장에서는 저희 경금 유월 이거 하고 있어요. 경금 유월. 그러면 현금 유동성이 약하네. 그럼 남자라면 체가 약하니까 뭐예요? 여자와의 인연이 여성하고의 인연이 아내하고의 인연이 약할 수 있겠네. 왜냐면 내 기운이 너무 세. 그리고 여성이라면 뭐가 되죠? 여자분한테는 돈도 되지만 뭐 남자 여자 모두에게 쟤는 돈이지만 여자한테는 아버지 자리야, 아버지 자리. 그러면 이 경금요일생은 아버지 자리가 약하겠네? 그 말은 뭐예요? 어 여성분들이라면 뭐 아버지가 계신데도 내가 아버지의 어떤 덕을 입지 못하고 내가 돈을 벌러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아버지와 관계없이 나는 좀 빨리 독립을 해서 뭔가 내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야 했다거나 뭔가 아니면 혜택을 입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남자분들은 이제 요런 경우는 여자와의 인연이 약하니까 뭐 아내가 있더라도 뭐 떨어져 지낸다든가 아니면 뭐 같이 살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좀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내 기운이 너무 세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아내에게 계속 상처를 줘서 그 아내가 나의 그 자리에 있는 거를 불편해한다든가 이런 기운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금 유혈생은 우선 재성의 기운은 지금 약하게 태어났네? 그럼 뭘 봐야 돼요? 이제 관성을 봐야 돼요. 자, 관의 동태를 보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12운성 표를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럼 저 요걸로 할게요. 그냥. 병화예요. 병화는 유금을 만나면 사예요. 사의 단계. 그래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양간은 사로 가면 그래도 조금 음간보다는 나의 그 세력이 있다고 봤잖아요. 그쵸? 근데 병화는 유금을 보면 사야. 근데 세나 병이면 좀 있는데 유금에 사면 거의 이제 죽는 거잖아요. 내 힘이 다 빠진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간 편간은 쓰기 힘들어. 그쵸? 편간의 흐름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정화는 뭐가 되죠? 정화는 유금을 만나면 장생이에요, 장생. 그러면 지금 뭐야? 지금 쓸 수 있는 건 뭐가 나왔어요? 경금 유월생은 얘를 써먹어야겠네. 왜냐면 유금에서 정화, 나의 정간이 장생을 하니까 정간의 흐름을 쓸 수 있겠네. 정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겠네. 경금 유금 유월생은 여기까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쉽죠, 쉽지. 어, 저 표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내 사주를 놓고 돌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럼 우선
경금 유월생은 정관을 써먹을 수 있어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관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관이 뭐예요? 정관은 뭐가 되죠, 여러분한테? 뭐가 될까요? 우선 직장이죠, 직장. 반듯한 직장. 이 사람은 뭔가 좀 직장이 확실한 직장이 운이 있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관이 장생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가는 직장이 좀 탄탄한 직장에 들어가겠거나 혹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승진이나 연봉 이런 데서 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관이 저렇게 반듯하게 살아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명세예요, 유명세. 아주 관이잖아요. 유명해지는 일이야. 그래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 천간에 관이 떠 있는 게 되게 또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이렇게 눈에 띄게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이들이 잘 쓰면요. 이 보면 경금 유월생한테는 식신이 뭐죠? 임수하고 계수죠. 응? 그러면 식 경금한테 임수는 식신이고 계수는 뭐예요? 상관이죠. 그러면 유월을 만났어. 그러면 뭐예요? 임수가 유를 만나면 목욕이야. 기운이 꽤 좋죠. 어, 꽤 있는 거죠. 상당히 멋을 낸다는 거고. 개수는 유를 만나면 병이에요. 그럼 얘 상관을 쓰기 힘들어. 뭘 써야 돼요? 경금은 식신을 써야 돼, 식신을. 그러면 이 경금 유월생은 이분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정화, 나의 정관과 나의 식신. 이걸 써서 뭔가 내가 죄를 만드는 활동을 해야겠네. 이걸 쓰면 내가 좀 확실하게 돈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네. 이걸 나의 직업으로 가져야겠네. 까지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장 어떻게 쓸지를 보아야 되겠죠. 보면 이 지금 임수 식신을 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금한테 식신은 지지로 보면 뭐예요? 해수예요, 해수. 그럼 뭐가 여기서 장생을 해요? 간목이 장생을 하죠. 해수에는 간목이 장생을 하니까. 요게 이해 지금 막 되시죠? 제가 지금 천천히 얘기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흐름이 있는 거야. 정관이 힘이 좋고 식신의 에너지가 강하고 경금 유월생한테. 그리고 이걸 지지로 환산했을 때는 해수 속에는 간목이 장생을 하니까 이 사람은 편재성 돈도 흐름이 괜찮네. 그러면 식신을 사용해서 유명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식신을 써서 유명해요. 그럼 뭐예요? 우선 맛집이겠죠. 식신을 잘 쓰면. 유명해지는 거야. 야, 저 음식점 저기 진짜 맛있대. 막 줄 서는 맛집. 그런 집으로 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작가, 예술가, 연예인. 왜냐면 나의 재능을 써서 유명해지는 거니까. 그런 쪽도 가능하겠죠. 뭐 요즘은 유튜브도 가능하겠지. 인플루언서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재능을 써서 유명해지는 단계로 갔을 때한테 이 사람한테는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편재가 확 살아날 수 있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네. 까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경금 유월생만 있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나머지 이제 글자들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이 유를 옆에서 뭐 와서 충하고 있는지 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마냥 충을 하든 뭘 하든 그 에너지가 깎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가 이런 걸 써서 먹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저 사람한테 쓰는 저 글자들이 잘 살아있으면 훨씬 잘 될 것이고 안타깝게도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뭐 충이 됐든 원진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안타깝게도 조금 그 에너지가 적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써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DNA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이 경금 유월생 이분이 만약에 이 임수나
이 정화, 이게 천간에 딱 예쁘게 떠 있어. 만약에 보기 좋게 내 옆에 나 뭐 하여튼 천간에. 그러면 이거는 더 좋아요. 왜냐면 내 어떤 재능이나 나의 유명세가 나뿐만 아니라 남 천간에 떠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들도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간에 저 글씨가 떠 있으면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이려고 행동하는 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본다는 거였거든요. 물론 그 세력이 지지에 있는지 없는지까지 봐야 되지만 근데 얘는 세력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임수나 정화는. 그래서 만약에 경금요일생인데 이런 게 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눈에 띄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잘 풀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분들은 제왕이라 그랬잖아요. 경금요일생 제왕이에요. 자기 세력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 지금 사주 아니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경금유월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뭐 지금 듣는 분 중에 경금유월이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12운성으로 봤을 때 우리 아까 이거 12운성으로 봤을 때 요렇게 제왕이나 걸록의 기운으로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나는 간목일간인데 뭐 인월에 태어났어. 묘월에 태어났어. 이런 분들. 을목인데 이렇게 태어났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요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사주는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뒤로 가서는 일이 안 돼. 내 이운이 좋든 안 좋든 앞으로 가서 뭔가를 해놔야지 이 흐름이 왜냐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야 되잖아요. 흘러야 돼. 그래서 특히 이렇게 왕한 기운의 분들은 특히나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식상을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상을. 음. 이렇게 왕하신 분들은 식을 써 먹어야 돼. 식을 써서 재까지 가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식을 써 먹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결국 식상은 뭐예요? 나의 기운을 쓰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베푸는 거죠. 내가 세니까 베푸는 거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베풀었을 때 이분들은 운이 좋아져요. 그래서 가장 쉬운 개운법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작은 먹을 거라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운이 달라져. 그러니까 베푸는 기운이 있는 게 되게 왜냐면 식상을 써야 돈을 먹을 수 있거든요. 재를 먹을 수 있잖아요. 식상을 지나야 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냥 나 여기 있다가 식상 건너뛰고 재로 갈래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 욕심이지.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내가 부족하다. 나 무식상이래요. 하시는 분들은 좀 의도적으로 좀 특히 사주가 망한 분들 중에 무식상이다 하면 좀 의도적으로 베푸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요. 제가 지금 아까 이분이 좋은 글씨가 뭐라 그랬죠? 임수하고 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내가 경금 유월생 애를 낳을 예정이에요. 근데 내가 수술을 하게 됐어. 그러면 수술을 하게 돼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좀 정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만약에 태어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요 시간을 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모시나 정해시. 이게 실제로 그 경금일간한테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요 시간을 정하면 괜찮은 애기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좀 사주가. 고거까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간까지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왜냐하면 경금요일생이잖아요. 금의 기운이 왕한 분들은 우선 수로 빼야 돼요. 금이 너무 앞으로 가야 된다. 금생수가 되어야 돼요. 수로 뺐다가 그리고 또 뭐예요? 금은 자기 어떤 그 에너지가 금으로 왕하면 뭐로 재련해야 돼요? 관으로 재련해 줘야 돼. 관이 뭐예요? 정화잖아, 정화. 불이잖아, 불. 불로 좀 녹여서 얘를 좀 달구고 물을 부어서
좀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은 끊임없이 뭔가 그런 식으로 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꿔야지 쓸 수 있는 금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물과 불이 적절히 들어오는 사주가 경금유월생한테 금의 기운이 왕하신 분들한테는 좀 되게 중요하다. 요기까지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볼까요? 뭐 있죠? 무식상. 그래요? 서머님 무식상이에요. 그래요? 무식상. 그러니까 식상은 그거예요. 베푸면 돼요, 베푸면. 의도적으로 좀 베푸는 것도 개운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경금유월생 인제 그 12 가지 지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쳐 주시고요. 우리 여기서 잠깐 잠깐만요. 어 할게요. 그다음 이제 진행할게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해 잘하고 계시나요? 어렵진 않으세요? 좀 어렵지만 재밌죠? 아는 재미가 있죠. 자,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지지를 만나면 인제 처음에 12 지지 중에 처음 만나는 지지는 뭐가 될까요? 축토죠, 축토. 축토. 문제의 축토. 경금에게 축토는 문제의 축토예요. 그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왜냐면 자, 축토는 원래 경금이라면 토의 기운은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그쵸? 그리고 심지어 축토니까 음이니까 정인이에요, 축토가 경금한테는. 그러면 정인 좋은 거잖아요. 반듯한 문서, 확실한 거, 삐뚤어지지 않은 애 좋은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축토의 겉모습과 달리 축토는 진술충미 중에 뭐라 그랬죠? 제일 토가 아니다. 짭토다. 얘는 겉모습만 토다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겉모습만 짭토예요, 짭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축토는 짭토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 축토는 지장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개수, 신금, 기토. 그리고 거의 개수의 에너지가 거의 많은 부분 한 80%가 개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경금한테 축토는 정인이라고 부르지만 겉은 정인인 척하지만 속은 결국 얘는 뭐예요? 상관과 겁재라는 거예요. 상관과 겁재가 축토 안에 들어있는 우리 엄마네 하고 반가워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라? 엄마는 없네. 겉모습만 엄마였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축토의 한산 진술충미는 임묘되는 글씨를 신경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임묘시키는 게 뭔지. 축토에 임묘시키는 게 뭐예요? 뭐예요? 경금이죠. 알고 보면 내 내 무덤이야, 내 무덤. 축토는 경금하고 정화하고 기토를 같이 한꺼번에 그 무덤 속에 넣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경금 유월생이 축토운을 만나면 내 손발은 묶이는 거야. 땅속에 쑥겨서 상간, 겁재, 라이벌들과 싸우면서 나는 입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엄마 왜 이래 나한테 막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경금한테 축토는 사실상 나를 임묘시키는데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은 운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이씨 무덤이네. 망했네. 난 망했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는 배웠어요. 뭘 배웠을까요? 축토는 간목, 무토, 경금에게 뭐가 된다 그랬죠? 그 가장 좋다는 천의 기인이 된다 그랬어요. 아니 얘가 분명히 좀 전까지 선생님 이 경금을 무덤 속에 넣고 꼼짝달싹도 못한 게 한다고 바로 얘기해 놓고는 아니 뭐 갑자기 또 천의 기인이 뭡니까? 왜 기인인가요? 그러게요. 왜 기인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제가
경금일간한테 축토가 아우 너무 좋아요. 진짜 행복하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나를 임묘시키는 이 글씨가 나한텐 귀인이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좀 힘들어도 좀 힘들어도 뭐랄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야. 얼마나 행운이야. 나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게 이 무덤이 나를 해하려고 만든 무덤은 아닌 거야. 그래도 나를 얘가 지켜 주려고 만든 무덤인 게 얼마나 진짜 살면서 다행인지에 대해서 경금일간이신 분들은 행복해 하셔야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가도 약간 좀 행복하게 들어가세요. '아 그래도 얘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이 여러분이 경금일간이 축토에 어떤 정인의 문서를 잡으려고 할 때 어 약간 보이지 않는 조력이 있는 거예요. 좀 실수할 뻔하고 뭔가 안 이게 좋은 문서인가 하고 갔을 때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반정인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 축토의 도움으로 내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은 막아 준다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축토원에 뭔가 문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우 아이씨 나 저거 사려고 했는데 망했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아 저거 나한테 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저 그거 돼요? 뭐가 해결이 될까요?' 혹은 "그거 저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그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2-3년 뒤까지 2-3년 뒤에 돌아봤을 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할 때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운이 좋아서 그거 여러분이 원하는 걸 될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은 운이 좋은데 그럼 막 되게 "어우 틀렸어. 선생님 다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진짜 말장난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좋은 운이라 그게 안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운에서는. 근데 제가 상담해 드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나중에 지나고서 "그때 그거 됐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운이 좋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운이 좋으니까 이 일이 될지 안 될지는 이 일이 안 되면 너한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운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일을 했어. 그래서 되게 기뻐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다음 해가 운이 이제 꺾어지는 운이면 그 일이 잘 된 게 아닐 수도 있어, 나중에. 내 발목을 확 잡는 거야. 어. "너 그때 그거 했다고?" 막 이러면서 뭐 진짜 무슨 스캔들이 난다거나. 지금은 조용히 잘 넘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이라는 거를 되게 단편적으로 지금 현재의 운을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경금 유월생한테는 이 축토운이 그 해에는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천재기인이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결국 나쁘게 하진 않거든요. 뭐 내가 원하는 걸 100% 주진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서 경금은 축토에 임묘가 되지만 경금일간인 분들한텐 그럼에도 얘가 귀인 역할을 한다는 거는 그 순간에 어떤 '나를 보호하는 그 기운이 있구나.'라는 축토운에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재밌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재밌으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배울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재밌었어. 목소리도 좋으시고 밝아서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위기는 기회로 기회가 왔으면 나중에 이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 운이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 좋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배우시면 여러분이 '나 지금 좀 꺾이는 운인데 왜 이게 잘 됐지?' 약간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나 운 지금 되게 좋다고 했는데 왜 안 됐지? 안 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멘탈 관리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사주 배우시면. 자 그리고 우리 경금 유월생 여기 이렇게 있죠. 배우는 거예요. 경금 유월생한테 임목운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예요. 경금한테 임목은 뭐죠? 편제라고 했어요, 아까. 그쵸? 근데 아까 편제 흐름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라 그랬어요, 유금을 만나면.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형성이 돼요? 지지에 유금과 만나면 인유원진이 형성돼요. 왜 원진은 뭐라 했죠? 인신충. 인신충, 충하는 애 옆에 있는 거야, 얘가. 유금이. 유금이 아니라 인목이 인신충 여기 신금이 있었는데 그 옆에 유금과 또 만난 거예요. 그럼 아이씨 껄끄러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편재의 아버지, 나의 편재의 아버지, 편재와 원진의 관계를 놓인다는 거는 우선 아버지와 나의 편재의 아내죠. 여자니까 남자한테는 재성이. 그러니까 뭔가 관계 속에서 껄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 뭔가 불편함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재성과도 원진이니까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잘 있다가도 한 번에 그냥 갑자기 돈이 이렇게 뭉태기로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가. 그리고 재성이다, 재성. 그러니까 뭔가 일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 근데 이게 지금 유금이 월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나의 사회생활하고 원진이 되는 거거든요. 내 일하는 것과.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어. 그리고 이 원지는, 좀 이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특히 월지의 관계와 원지가 되면 일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나, 어, 잘 되긴 했는데 내공을 좀 다른 사람과 뭐 좀 나눠야 되거나, 내가 좀 더 많이 열심히 했는데, 뭔가 항상 그 어디 하나가 좀 아쉬운 구석을 만드는 게 원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지의 원진이 오면 좀 나의 사회생활과의 일에서 그러니까 일지에 오면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하고의 원진이니까 뭔가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런 쪽으로 뭐 부부나 이런 쪽에 영향이 있다면 월지는 나의 사회생활에서 오는 좀 힘듦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금요일생이 이제 제왕의 기운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네들 무조건 뭐 제왕끼리 만났죠. 묘유충이에요. 그냥 땅 하고 부딪혀서 그냥 누가 깨질지 한번 붙어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경금요일생은 뭐라 그랬죠? 칼을 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쵸? 엄청 왕한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고 양인이에요. 그래서 양인이 와서 저 나무를 그냥 확 베어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또 운으로 들어오면 세력이 만만치 않죠. 아이씨, 나 진짜 튼튼한 나무거든? 이러고 둘이 확 붙어서 왕끼리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제잖아요. 경금요일생한테. 그래서 경금요일생이 워낙 힘이 세니까 이 묘를 제대로 치면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왜냐면 나는 지금 금이 너무 왕한 사람인데 묘 기운이 확실히 들어와서 내가 저 묘를 땅 해서 이겨 먹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얻는 거야. 그러면 그런 데서 오는 좀 이득은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경우 충이 되는 경우는 스무스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부드럽게 모든 것이 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충을 해서 어쨌든 땅이 한번 흔들리는 거야. 지진이 세게 난 거야. 그래서 뭔가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든 뭘 하든 어쨌든 그 판이 한번 바뀌는 데서 오는 좀 번거로움이나 힘듦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게 왕지끼리의 충이 제일 세고 여파가. 그다음에 제가 나무와 금이 부딪힐 때가 가장 좀 에너지가 세다 그랬어요. 왜냐면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목극토 같은 거 아니 목극토가 아니죠. 해 수 뭐 물하고 불의 싸움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그냥 물이 이길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땅이 지진이 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부딪히면 막 여파가 막 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세서 그래요, 세서. 그래서 내가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금전 이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금의 기운이나 목의 기운을 많이 가진 분들이 금금목하는 어떤 에너지 기운을 만났을 때 배우자나 어떤 이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히 내가 금이 많아 혹은 내가 목이 많아.
근데 얘네들을 좀 순환시켜주는 글씨가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금에서 수로 가고 수에서 목으로 가고 이렇게 되거나 목에서 화로 가고 뭐 화에서 토로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가 잘 이렇게 돌아가는 에너지 없이 나는 금만 있어. 나는 목만 있어. 근데 막 이렇게 그 반대 기운이 와서 꽝 부딪히는 그렇게 좀 그런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은 좀 이 왕지충이 힘들어요. 어. 어쨌든 어디 한쪽은 부셔지는 거야. 내가 뭐 돈을 벌든 뭐라든 좀 부셔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지장간을 봐도 그래요. 얘는 뭐예요? 갑하고 을이 들어있죠, 묘에는. 그리고 유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에는 뭐예요?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있잖아. 그럼 얘네는 이 지장간 안에서도 충이 갑경청 을신조 그냥 충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목이나 금이 왕한 상태로 충을 하면 좀 해로움은 조금 더 커요. 사주가 잘 돌아 있으면 그래도 순환이 되니까 훨씬 덜한데 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분들은 특히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천간에 을목이 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을목해가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을목이 정제예요, 경금한텐. 근데 그래서 을경합 금이 된단 말이죠. 그 경금이 내 정제랑 합을 해요. 그래서 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경금일간 분들이 을목 떠 있으니까 나 을경화 올해 을경화 금 되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천간에 떠 있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 을목이 잘 살 수 있는지 안 살 수 있는지는 그 해의 지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응? 그래서 만약에 뭐 내 지지는 신유술래로 가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천간에 을목이 떠 있어도 이 을목은 힘을 못 발휘해요. 뿌리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을목이 떠 있는데 밑에가 뭐 임묘진으로 가고 있어. 그럼 을목이 꽤 힘을 발휘하죠. 그럴 때는 이 을경화 급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간에 떠 있는 거는 우선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지금 내 생각. 그런데 그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아래 지지에서 봐야 돼. 을유인지 을해인지 이런 걸 봐야 돼. 그거를 이제 항상 그 운을 보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내년은 정미년이에요. 그쵸? 내년은 정미년이야. 그쵸? 그러면 그 후년은 뭐예요? 무신년이에요. 무신년. 음. 그러면 정미년은 정화가 미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관대예요. 관대 12운성상. 그럼 관대는 뭐예요? 세력이 꽤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정화 관련된 일이 지지에서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은 이 정화는 힘을 엄청 발휘하는 해란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 정화가 뭐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정화 관련한 일이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십성으로 정화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정미년이니까. 만약에 어, 뭐 정해년 뭐 이런 거는 힘을 발휘 못했겠죠. 음. 근데 정화는 미토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은 모두 이 세상 사람 모두 정화와 관련된 일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뭐 여러분한테 정화는 뭐예요? 십성으로? 본인의 십성으로 정화가 뭔지 아시나요? 각자 자기 십성으로 정화가 뭐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음, 저는 병화예요, 병화. 병화일간인데 저한테는 정화가 뭐예요? 겁재죠, 겁재. 그리고 미토는 뭐죠? 저한테 저는 병화니까 상관이에요, 상관. 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까 12운성을 보면 정화 겁재가 관대를 입고 나타나는 관대 뭐라 그랬죠? 관대는 청소년기라 그랬잖아요. 막 뭐 아주 그냥 무모하죠. 막 달려드는 거죠. 저랑 똑같네요.
겁재고 미토는 상관이에요, 병화한테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좋게 이 병화일간으로서 얘네를 좋게 쓰면 뭐예요? 겁재.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거나 혹은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뭔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상관이죠. 말을 하거나 뭔가 내가 상관스럽게 표현하는 행위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좋게 보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뭐예요? 나의 라이벌 그리고 내가 막 말로 말실수 뭔가 다툼, 경쟁 좀 치열하겠네. 내 주변에 내 라이벌이 많겠네. 그러면 결국 내가 병한데 이 정민연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아, 사람 사이에서 내가 뭔가 겁내지 않고 좀 치열하게 가야겠네. 겁재들하고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혼자 조용히 있을 거야. 혹은 사람들을 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이 운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내년 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어, 신금에게 정화는요. 신금에게 정화는 뭐예요? 아까 금수목화 관이죠, 관. 신금한테 정화는 편관이네요. 편관운이 들어오는 거네요. 오, 그래요. 저도 병환데 우리 같이 라이벌들과 함께 치열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약간 사람이 병화한테는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펼쳐내는 행위. 그래서 저도 약간, 유튜브가 잘 되나? 유튜브를 하는 게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음. 그러니까 운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 내 십성은 저희 그 영상에서 올려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십성을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를 또 준비해 올 건데 우선 십성은 알아야 돼요. 십성이 뭐냐면 나한테 인성, 어, 재성, 관성, 비겁, 겁재, 식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세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경금 유월생 다시 돌아와서 진토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 진술충미가 제일 어렵죠. 운 보는 게. 응? 그러면 경금 유월생한테 진토가 뭔지를 보면 돼요. 우선 진토는 유금과 합을 합니다. 진유합이 일어나요. 왜냐면 진토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을목. 유금에는 뭐가 들어있죠? 경금. 을경화 금이 되거든, 얘네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유합이 되고 안에서는 을경화 금이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경금이 있다, 일간이라고 보면 금금모, 나의 여자죠, 여자. 응? 나의 정제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내가 남자 경금이야. 그러면 합을 해버리는 거야, 빨리. 응? 진유합도 되고. 그러면 얘가 원래는 진토는 얘한테 경금한테 사실은 편인이잖아요. 편인인데 알고 보면 편인이 아닌 거야. 을목인 거야. 쟁 거야. 그쵸? 그러면 이런 운에서는 남자분들이 좀 이성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합을 해버리는 거야. 어, 뭐지? 어, 얘의 정체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어라?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화를 해버렸는데 혹은 뭐 하룻밤을 보냈는데 알고 보면 뭔가 실수였다거나 혹은 그게 내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스캔들이 일어난다든가 왜냐면 잘못하면 너무 빨리 합을 했는데 얘가 토가 얘도 가장 토답지 못한 토잖아요. 그쵸? 얘도 진토는 토의 기운을 발휘하는 게 진사, 오, 미, 요 구간만 발휘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얘가 자기 색깔을 막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진토일 때 만나서 어머 나랑 합을 하는 진토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면 얘가 나를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좀 진토운에서 경금 유월생 특히 경금분들은 요 진토를 좀
좀 주위에서 너무 성급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도 되고요. 또 좋게 보면 외경화 금이 되니까 '아 연애를 하겠네.' 연애 흔히 그냥 아주 간단히 '아 연애를 하겠구나. 첫눈에 반한 누군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호라는 거니까. 그래서 또 뭐냐면 진토에서 가장 먼저 볼 거가 이제 우리가 항상 진술충매가 나오면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뭐가 임묘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진토에는 뭐가 임묘돼요? 임수, 신금이 임묘돼요. 그쵸?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내 식신이 임묘가 되는 거야. 내 가장 중요한 밥그릇을 진토가 어 감춰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면 이게 직장이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내 일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식신이 임묘되는 그 토 구간을 만나면 만약에 뭐 이런 거예요. 장사를 하던 사람 막 음식점을 해서 맨날 막 손님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신이 임묘되는 구간을 만나면 손님이 딱 끊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혹은 식신이잖아요. 그럼 나의 아랫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막 뭐 내가 이렇게 쓰던 나의 직원들이 갑자기 막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다 이상한 직원만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식신이 임묘되는 것도 꽤 힘든 구간이 돼요. 근데 경금한테는 임수 이 진토가 나의 식신과 신금, 겁재가 임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겁재가 임묘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이벌이 임묘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내가 경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겨야 할 때는 그런 운에서는 쪼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의 라이벌도 임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치열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치열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경금 요일생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 귀찮다. 이렇게 '아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는 거야. 나의 밥그릇도 임묘되고 나의 라이벌도 없는 세상에서는 뭐예요?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답답함 그리고 돈 실수 어 돈을 잃거나 혹은 내가 이성관계에 실수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 내 일에 있어서 안 풀린다거나 요런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토가 편인이지만 안의 기운들은 좀 다 이 경금 유월생한테는 딱히 그렇게 도움이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누구나 만난다.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잘 현명하게 거기서 내가 몸을 낮춰야 될지 아니면 나를 좀 괴롭혀야 될지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될지를 그 운에 맞게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병진일주? 병진일주한테는 병진일주 병화한테는 임수가 뭐예요? 평간이죠. 평간이 임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평간이 나를 괴롭히는 거면 좀 낫겠죠. 그거는 이제 월지랑 그 운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 신금이 임묘되잖아요. 병화한테는 신금이 뭐죠? 정제잖아요. 나의 평관과 정제가 임묘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모든 임묘가 되는 거는 그것이 답답함은 있어요. 내가 그 어쨌든 갖고 있는 걸 못 써먹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답답함은 있다. 그래서 진술충미 구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경금 유월생한테 이제 화의 기운이죠. 화의 기운. 사화. 사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관이죠, 관. 경금한테 사화는 평관. 오화는 여기 어디 있냐요? 오화는 정관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 관이야, 관. 그래서 사화를 처음 만나면 경금 유월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그 화의 기운이 들어오는 게 나쁘진 않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너무 내가 세니까 뭔가 화로 나를 좀 눌러주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화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사화가 처음엔 불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할 거란 말이죠. 불이 왔어.' 경금 유월생 입장에서는. 뭔가 나를 이제 제가 좀 '예쁘게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사화의 삼합의 운동성을 기억해야 돼요. 사화는 삼합의 운동성이 뭐죠? 사유축이잖아. 사유축 금. 그러니까
얘가 겁만 부리지 얘는 틈만 나면 금이 될 생각을 하는 애예요, 사화는. 응? 그러면 너무 반가워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화가 아니라 금으로 언제든 변질할 생각이 있는 거야, 언제든. 그럼 나는 지금 경금 유월생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금은 너무 많아. 난 금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앤데 알고 봤더니 이 군대를 보내 버린 거야. 사화를 만나서 불이야." 하고 갔는데 "알아? 똑같은 나랑 똑같은 애들이 더 있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경금 유월생 입장에서는 사화운이 오면 내가 더 고집스러울 수 있는 거야. 나 또 여기 또 나 또 금이 된 거야. 얘는 금은 그만하고 수목화로 빠져야 되는데 또 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적으로 굴 수도 있고 고집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화운이 오면 평간이 나를 낮추는 운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막 나의 기세를 더 등등하게 해 버리는 운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만약에 사화운의 남자를 만나거나 그렇게 한 경우에는 평간의 남자와 인연이 되는 거니까 좀 인연이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화에는 뭐가 장생을 하죠? 경금이 장생을 해요, 사화 속에는. 우리 12운성표에 보면. 그 말은 뭐야? 나의 비겁이 내 남자 속에 들어 있는 거죠. 나와 똑같은 애가 하나 더 들어 있는 거잖아요, 사화 속에.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여자가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다른 여자가 있는 남자를 내가 만날 확률이 많고 아니면 뭐 숨겨진 애인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화의 남자랑 만나면 좀 그 관계가 나의 예상 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화운을 만났다. 오화운. 오화는 경금 유월생한테 뭐가 되죠? 정관이에요, 정관. 반듯한 관이 들어오고요. 인옷을 화운동을 하죠. 그래서 오화는 진정한 그거죠. 뭐라 그러죠? 진정한 불이죠, 불. 확실한 불.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금은 불로 얘를 제대로 단련해 줘야 돼. 왜 우리 막 금 쓸만하게 만들 때 막 뜨거운 물에 막 달구고 막 두드리고 막 이러면서 이 예쁜 모양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화가 들어오면 경금을 정말 쓸만한 금으로 단련을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아까 경금 유월생은 칼을 들고 태어나신 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칫하면 모든 양인격이 그래요. 자칫하면 망나니가 되는 거야. 이 칼을 제대로 쓸 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망나니처럼 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화라는 정관을 만나면 얘가 제대로 된 무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뭔 말이에요? 좀 힘들기는 있겠죠. 내가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이거를 제대로 이 칼을 제대로 써서 너가 어떤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 하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화 정관을 만나면 꽤 그때 운을 여러분이 잘 쓰면 여러분이 되게 쓸만한 무기를 지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1시 30분. 오늘도 꽉 채워서 하면 2시간 채워서 할 수 있겠는데요. 열심히 수다를 떨었으니까 잠시 물을 먹고 쪼끔 쉴게요. 어 이 사주라는 게 결국은 되게 이렇게 저한테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결국 보는 법은 이렇게 하나의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글씨를 맞냐에 따라 내가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 누가 보는지도 되게 영향을 미치긴 해요. 왜냐면 되게 주관적인 학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뭐 저한테도 그렇지만 뭐 제 말이 100% 맞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딘 가서 상담을 하시거나 볼 때도
그분의 말이 물론 뭐 맞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100%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너무나 주관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그걸 꼭 이제 염두에 두면서 참고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상담을 하거나 점을 볼 때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패턴을 해석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다 얘네는 타고난 글씨가 있잖아요. 뭐 미토를 제가 갑자기 "미토는 차가운 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쵸? 뜨거운 토예요, 뜨거운 토. 근데 이제 이 뜨거운 토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얘가 운이 올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다만 저는 지금 이렇게 글씨 하나하나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사주는 8 개의 글씨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지금 경금유월생 이 글씨를 가지고 얘를 해석하는 거지만 이 경금유월생이라는 분들의 나머지 글자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제 거기서 오는 차이가 운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운의 해석도 바꾸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미토를 볼게요. 경금한테 미토는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 근데 진술충미 중에 가장 진짜 찐토는 뭐예요? 미토예요, 미토. 얘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된 정인격인 거예요. 그러면 게 경금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인이 왔으니까 괜찮아. 좋아. 그런데 뭐죠? 6 월이잖아. 얘가 다른 연도에 다른 월에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6 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미토와 유 사이에는 미신유, 신의 사이에 누구 격각이 일어나요. 격각은 뭐라 그랬어요? 하던 일을 재검토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미토운이 오면 '아 나 지금까지 뭔가 내가 진행했던 일을 뭐 회사에서 갑자기 "아 그거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으니까 뭐 하지 마." 해서 무산이 된다거나 어 혹은 뭐 나는 정인이니까 '계약을 나 저거 계약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뭐 "아니 계약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팔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쪼끔 다른 사람하고 다시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격각은 항상 그 번거로운 일이 있는데 미토 정인이니까 '문서와 관련해서 번거로운 일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계약할 일이 있거나 미토운에 뭔가 내가 뭐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입사를 할 생각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격각이 일어나서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그 일이 번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토운에서는 경금유월생 분들은 좀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금 유월생 입장에서는 또 미토가 뭐가 되죠? 천의 기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번거로움이 생겨도 역시나 뭔가 나를 보호하려는 운이라고 생각하고 요때는 쪼끔 돌다리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좀 꼼꼼하게 확인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음 그러고 어 요거는 뭐 금이 강한 분들은 말을 좀 가려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썼고요. 시간상 넘어갈 거예요. 그러고 수토. 이게 수토를 만나면 아까 우리 미토를 만났지만 잠깐만요. 제가 신금유금 신금유금을 안 했네요. 넘어갈 뻔했네. 신금유금은 여러분 이 경금유월생한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금이 충분해. 나는 이미 금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또 신금이 들어온다거나 나의 비견이죠. 또 유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랑 똑같은 애들이 들어오거나 나의 라이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늘 얘기하죠. "월지랑 같은 운이 들어올 때 행복한 사람은 없다." 내 월지가 뭐 천의 기인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똑같은 기운이 들어오면 어쨌든 내가 태어난 달과 똑같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무조건 어려움은 있어요. 나의 월지의 기운이 너무 왕한데 또 왕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해로움은 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7월에 태어났으면 7월에 운이 또 들어오는 게 힘들겠죠. 내년이에요. 정미년. 그러니까 나는 7월이야. 나 7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아마 미월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근데 내년이 이제 정미년이 오니까 그러면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우선 내년은 내가 조금 번거롭겠네. 내가 뭔가 좀 귀찮고 힘든 일이 있겠네를 우선 깔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의 월지와 같은 운에 어려움을 좀 생각하면서 갈 수 있고요. 이제 이 경금 유월생한테 이제 진술충미 중에 마지막 토죠. 술토운을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진술충미운을 볼 때는요, 여러분, 뭐가 임묘되는지를 보고 그 임묘되는 글씨가 나의 뭐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면 진술충미운을 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술토운에는 뭐가 임묘된다 그랬죠? 병화와 을목과 무토가 임묘돼요. 술토에는 얘네 셋이 임묘가 되면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병화는 뭐예요? 편관이죠, 편관. 을목은 뭐죠? 나의 정제예요. 그러면 경금일간이신 분들이 이 술토운을 만나면 우선 아내, 돈 이게 싹 다 임묘되잖아요. 답답하겠지. 그럼 막 이럴 때는 막 갑자기 뭐 운이 좋으면 좀 떨어져 지내는 걸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아내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지거나 아니면 혹은 뭐 반대로 좀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한테는 병화가 임묘되니까 나의 편간이 임묘돼요. 그러면 내가 여자분들 중에 내가 뭔가 내 사주구성에 편간이 잘 써먹게 태어나신 분이야. 뭐 병화도 위에 떠 있고 막 밑에 사화도 있고 막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게 올수습이 되니까 우선 직장 남편 이런 데서의 오는 그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들이 무력화되는 운이니까 잘 못 써먹게 되는 운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경금유월생한테 토의 기운이 좋지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렇게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경금요월생은, 어? 그럼 뭐야? 결국? 이 진술충미가 인성이잖아, 인성. 그러면 경금요월생은, 아, 나의 부모로 봤을 때는 어머니의 존재가 좀 쉽지 않은 자리네. 그 말은 또 반대로 뭐야? 내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경금 유월생 아이를 낳았을 때는 나랑 그 아이의 관계가 쉽지 않겠네. 내가 쟤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네. 요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어머니가 진토일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식신이 임묘되고 수토이면 편관정제가 임묘되고 축토이면 내가 임묘되고 미토면 격각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경금유월생은 실제로 어머니가 뭔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너무 바쁘셨다거나 아니면 나는 뭔가 난 우리 엄마한테 뭐 그렇게 엄마로서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고 컸어 라든가 어 아니면 뭐 엄마의 마음은 있었는데 어떤 그 경제적인 가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좋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못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 경금 유월생 분들은 아버지가 아까 우리 임목 편재의 아버지가 원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아버지의 관계도 쉽지 않죠. 그러면 경금 유월생 분들은 좀 자수성가를 했을 경우가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 부모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그렇게 나를 막 보호해 주고 어렸을 때 나를 좀 감싸 안아 주면서 가는 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냐면 너무 변수가 많아요. 어머니 자리가 진수충미니까. 그러면 내가 좀 빨리 자립을 해야 됐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계셔도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거나 혹은 뭐 어머니가 좀 아프셨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겠다라고까지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 같은 십성 중에 인성의 그 위치가 좀 불안정해서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금 유학생이 해수와 자수를 만났을 때를 보시겠습니다. 해수는 아까 얘기했죠. 식신, 그리고 간목이 해수 속에서 장생, 편재가 장성해요. 그래서 경금 유혈생은 해수가 있으면 아주 잘 써먹죠. 그리고 약간 돈 걱정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괜찮고, 다만 여기서 또 다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예외가 있어서 어려운 거야. 유하고 유금하고 해수는 유술해. 그래서 뭐가 되죠? 격가가 일으켜요, 격가. 이 해수가 되게 좋은데 내가 하필 유월생에 태어나서 격가가 일으키는 거야. 경금인에 딴 데 태어났으면 격가가 안 일어나는데 해수 잘 써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항상 격각은 뭐라 그랬죠?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합칠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아, 나는 쟤랑은 친하게는 못 지내겠어. 그럼 야, 나 너 싫으니까 너가 이동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의 상관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고요. 뭐 이동과 변동을 해서 거기서 더 잘 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내가 좀 귀찮게 변화를 맞을 일이 있다. 라고 봐야 돼요. 요런 데서는 내 자리에서 이동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는 잘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글씨다, 경금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수. 자수는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 나의 상관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경금 유월생은 금이 강하니까 수로 빠지는 건 좋다 그랬어요. 수로 빼지면 금생수 하면 부드럽게 나가잖아. 나무가 와서 땅 치는 것보단 낫잖아요. 나무랑 싸움을 하는 것보단.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수나 자수가 있으면 좀 이 금의 기운이 좀 이게 약해지니까 빼주니까 좀 부드러워지는 건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 누구나 금생수, 내가 금일간인데 금생수를 하는 어떤 월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경금자월생, 경금해월생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신금자월생, 신금해월생도 해당이 되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금생수는 뭐예요? 어둠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자수는 완전히 깜깜한 밤이에요. 그쵸? 물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자수라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깜깜한 방에서 뭔가, 아, 저 멀리에 뭐가 있을 거야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의심도 많겠지. 겁도 많고 의심도 많아. 그리고 이분들은 희망을 얘기하기엔 너무 어두워. 자수라는 기운은. 그거는 뭐 자수라는 글씨를 가진 분들은 좀 다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잘못하면 금생수가 되는 분들이 좀 입에 도끼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들이 다 어두운 말인 거야. 까만 말.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이고 진짜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되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막 이런 모든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담은 말에 계속 뱉을 수 있거든요. 특히 금생수. 그래서 내가 부모야.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있어. 근데 나는 금생수가 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본인이 하는 말이 아이에게는 되게 많은 상처나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조금 인지하셔야 돼요. 나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너무 이해하지. 나는 얘를 보호해야 되니까 하는 말이야. 하지만 세상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희망이 없는 거야. 특히 금생수 되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에너지를 일에 쓰셔야 돼요. 일에. 이분들이 막 글이나 막 소설이나 막 이런 쪽, 막 범죄, 법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일. 어두운 거 하면 너무 잘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현실에서 쓰면 다른 사람한테 약간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날카로움과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통찰력은 일에 갖다 쓰시고요. 일적인 면에서. 그리고 평소에는 조금 그 에너지를 누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44분인데 여기까지 드시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